스마트폰, 이제 뭐 단순히 전화기라고만 할 순 없죠. 우리 손안의 작은 인공지능 센터?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AI 비서부터 시작해서요. 또 방대한 정보를 착착 정리해주고 심지어는 뭐랄까 놀라운 이미지를 만드는 창작 도구로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당신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정말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최신 AI 기술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삼성의 그 빅스비, 그리고 빅스비 비전, 이건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구글의 개인 맞춤형 지식관리 도구 노트북 LM,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요즘 아주 화제인 나노바나나까지 이 세 가지 핵심 AI 기술에 좀 집중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또 김상덕, 유정관 강사님의 스마트폰 활용 워크숍 녹취록 자료랑 또 나노바나나 프롬프트 예시 PDF 자료를 좀 참고했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AI 도구들이 단순히 그냥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요. 당신의 일상, 또 학습, 그리고 창작 활동까지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카메라나 이미지 인식 같은 그런 시각적인 AI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시라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빅스비 그리고 빅스비 비전.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름은 비슷한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둘을 왜 같이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빅스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음성, 목소리나 아니면 텍스트 명령을 알아듣고 작업을 대신해주는 AI 비서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입이요? 네.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묻거나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이렇게 말로 시키는 거죠. 반면에 빅스비 비전은 카메라로 보이는 세상을 이제 이해하고 정보를 주는 시각 AI예요. 네네. 스마트폰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로 뭘 비추면 아 이게 뭐다 아니면 관련된 정보를 찾아주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는 목소리로 명령, 하나는 눈으로 보는 거. 근데 최근에 그 S24 같은 AI 폰들 나오면서 빅스비도 엄청 똑똑해졌다고 하던데요. 그 워크숍 녹취록에서도 유정관 강사님이 그 변화를 꽤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 빅스비는 좀 단답형 질문에 답하거나 네. 아니면 단순한 명령 하나만 수행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훨씬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막 섞인 요청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진화했어요. 유정관 강사님이 드신 예시처럼 뭐 이 근처 조용한 카페 좀 찾아줘. 근데 야외 좌석 있고 경치 좋은 곳이면 좋겠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찾으면 김유숙한테 내일 거기서 보자고 메시지 보내고 내일 오후 2시 일정에도 추가해줘. 이런 거예요. 와. 여러 앱이랑 기능을 막 넘나드는 복합적인 명령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해도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 정도면 진짜 비서인데요, 거의. 네, 그렇죠. 개인 비서한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키는 거랑 좀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일상에서 진짜 쓸모가 많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기능들이 좀 빛을 발할까요? 빅스비는 뭐 기본적인 안전 설정,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켜고 끄는 거, 특정 앱 실행, 간단한 정보 검색 이런 거 외에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복합 명령 수행 능력,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특히 한국어 인식이 상당히 뛰어나서 그 스마트폰 조작이 좀 어려우신 시니어 사용자분들도 목소리만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친구야 뭐 이렇게 나만의 호출 명령어를 설정해서 좀 더 친근하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잠겨 있을 때 내 폰 찾아줘 이렇게 외치거나 뭐 긴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거나 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오. 그리고 빅스비 비전은요. 보통 카메라 앱 안에 더보기 메뉴에 있거나 아니면 따로 아이콘을 꺼내놓고 쓸 수 있는데요. 처음 쓰실 때는 설정 메뉴에서 관련 기능들을 다 켜두시는 게 좋고요. 항상 자동으로 작동하게 두기보다는 필요할 때 딱 선택해서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역시 실시간 번역이죠. 해외여행 갔을 때 메뉴판이나 간판 같은데 카메라만 내면 바로 화면에 번역된 글자가 뜨니까요. 네, 그건 정말 유용하죠. 네. 그리고 문서나 책에 있는 글자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뽑아내거나 번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길 가다가 보이는 꽃 이름이 궁금하거나
저 건물이 뭔지 아니면 이 상품 정보가 뭔지 알고 싶을 때 카메라를 비추면 찾아주고요. QR코드 스캔은 뭐 기본이고 음식 사진 찍으면 대략적인 칼로리 정보까지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와, 칼로리까지요. 신기하네요.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능들이 당신의 스마트폰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그 복잡한 앱 메뉴를 막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 목소리나 카메라만 딱 대면 원하는 정보 얻고 기기도 제어하고 이게 큰 것 같아요. 특히 그 번역 기능이나 사물 인식 기능은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의 장벽을 확 낮춰주잖아요. 당신의 일상이나 여행을 훨씬 더 풍부하고 막힘없이 만들어줄 잠재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A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체를 막 뒤지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이 제공한 자료, 이 안에서만 분석하고 답을 해주는 구글의 노트북 LM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특히 더 흥미롭더라고요. AI가 다른 정보 말고 딱 내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해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노트북 LM의 가장 큰 특징,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PDF 파일이나 텍스트 문서, 아니면 웹사이트 주소, 심지어 유튜브 링크 같은 자료들을 직접 올리면요. 노트북 LM은 오직 그 제공된 자료들 안에서만 정보를 학습하고 분석합니다. 다른 건 안 봐요. 오직 그것만요. 네, 무료 버전 기준으로 지금 최대 50개까지 소스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방대한 정보를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딱 당신이 준 교과서만 보고 요약해주고 질문에 답하는 셈인 거죠. 아하. 그 김상덕 강사님 워크숍 녹취록이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본인이 예전에 진행했던 유튜브 강의 영상 18회 분량의 링크랑 관련 자료 23개를 노트북 LM에 다 넣었더니 전체 강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주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 청원까지 써주더라는 거죠. 와, 진짜 개인화된 AI네요. 그럼 자료를 넣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종류가 꽤 다양하던데요? 네, 몇 가지 아주 강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요약 및 질의응답 기능이죠. 올린 자료 전체 또는 특정 자료 몇 개만 선택해서 핵심 내용을 빠르게 요약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하면 반드시 그 자료의 근거에서만 답변을 찾아줍니다. 아, 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환각 현상, 그러니까 AI가 막 지어내는 답변 있잖아요. 그걸 최소화하고 정보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렇군요. 신뢰도가 높겠네요. 네, 둘째는 마인드맵 생성 기능입니다. 자료들의 핵심 주제가 뭐고 또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인 마인드맵 형태로 한눈에 딱 보여줘요. 복잡한 내용을 좀 구조화해서 이해하거나 발표의 뼈대를 잡을 때 아주 유용하겠죠. 네, 공부할 때 좋겠어요. 다만 이제 김상덕 강사님도 언급하셨는데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편집이 좀 어려운 이미지 형태인 PNG라는 점은 약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편집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셋째는 오디오 개요 기능인데요. 이게 꽤 재밌어요. 자료 내용을 분석해서 마치 두 명의 가상 호스트가 대화하는 형식의 팟캐스트 요약본을 만들어줘요. 오디오 파일 MP3로요. 오, 딱 지금 저희처럼요. 네, 맞아요. 딱 저희처럼요. 녹취록에는 가끔 이게 MP4 파일로 다운로드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확장자를 MP3로 직접 바꿔야 재생된다는 그런 실용적인 팁도 있었고요. 깊이 있는 분석 스타일, 간결한 요약 스타일, 이렇게 원하는 대화 스타일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넷째, 최근에는 동영상 개요 기능도 추가됐다고 해요. 자료 내용을 짧은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처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 초안 생성도 가능합니다. 보고서 요약이나 이메일 초안, 블로그 글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김상덕 강사님은 노트북 LM한테 이런 요청도 하셨어요. 이거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글이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 맞춰서 써줘, 이렇게요. 아, SEO까지 고려해서요? 네, SEO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내 글이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네, 그쵸. 이야, 정말 똑똑한데요. 그럼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맨날 쌓여만 가는 회의록, 아니면 예전에 공부했던 노트 필기, 조사했던 연구 자료들, 이걸 더 이상 막 뒤적거리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트북 LM이 이 정보들을 순식간에 소화해서 핵심만 딱 뽑아주고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찾아주니까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 허우적대는 대신에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그런 개인 맞춤형 지식관리 전문가가 생긴 셈이죠. 인지적인 부담을 확 덜어주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일상과 지식 관리를 돕는 AI를 봤다면 이제는 당신의 창의성을 막 폭발시킬 수 있는 도구로 넘어가 보죠. 바로 구글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나노바나나입니다. 워크숍 자료에서도 김상덕 강사님이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셨는데 왜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캐릭터 일관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아, 일관성. 네. 기존의 이미지 생성 AI들은 예를 들어서 파란 모자를 쓴 강아지 이미지를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강아지를 공원에서 뛰노는 모습으로 다시 그려달라고 하면 강아지 생김새나 모자 디테일이 좀 미묘하게 달라지거나 심하면 아예 다른 강아지가 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았죠. 근데 이 나노바나나는 특정 인물이나 사물의 특성, 뭐 얼굴 생김새라든지 옷 스타일 같은 걸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다른 배경이나 포즈, 스타일로 변형하거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이게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 기능은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나 제미나이 앱을 통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일관성이라 확실히 이전 AI 이미지 도구들의 큰 약점이었죠. 그게 해결됐다니 대단한데요.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워크숍 녹취록이랑 PDF 자료에 정말 많았잖아요. 몇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예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라운 수준의 작업들이 가능했습니다. 몇 가지 주제로 좀 묶어서 살펴볼게요. 우선 손쉬운 이미지 편집과 아주 사실적인 표현, 이게 돋보였어요. 예를 들면 향수병 이미지에 원래 쓰여있던 글자를 싹 지우고 GM 퍼퓸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아주 자연스럽게 넣는다거나 네네. BMW 자동차 옆에 서 있는 여성 모델 사진의 배경을 그냥 통째로 해질녘의 해변 풍경으로 싹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했고요. 와, 배경을 통째로요? 네, 또 청년이 스마트폰 들고 있는 사진에서 그 스마트폰만 감쪽같이 시원한 캔맥주로 바꾸는 등등 예전에는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으로 한참 작업해야 했던 그런 정교한 수정을 그냥 간단한 요청만으로 쓱 해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 포토샵이 필요 없어지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다채로운 스타일 적용과 창의적인 변환 능력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물 사진을 뭐랄까 감성적인 어반 스케치나 수채화 그림처럼 바꾸고요. 아니면 아이가 그냥 쓱쓱 그린 졸라맨 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걸 아주 정교한 일본 애니메이션풍 캐릭터나 입체적인 3D 모델링 이미지로 확 바꿔주는 예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고 놀랬어요. 김상덕 강사님은 직접 150가지가 넘는 스타일을 테스트하면서 찾아냈다고 언급하셨고 심지어 어반 스케치랑 수채화 스타일을 막 섞는 스타일 믹싱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스타일 믹싱까지요? 네, 단순히 스타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950년대 한국의 젊은 부부라는 텍스트 설명만 딱 주면 그 모습을 그래피티 아트, 디즈니 만화,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등 정말 상상하는 거의 모든 스타일로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상상력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추억을 되살리는 이미지 복원과 합성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막 빛바랜 흑백 테니스 사진이나 정말 오래된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 같은 거요. 이걸 4K나 8K 수준의 초고화질 컬러 사진으로 아주 선명하게 복원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아, 화질 개선이랑 컬러 복원을 동시에. 네, 맞습니다. 여기서 4K, 8K는 화면의 해상도,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한지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훨씬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고화질이라는 뜻이죠. 김상덕 강사님은 이 복원 기능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편집 기능 그 이넨스 X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 이넨스 X보다요? 네, 그리고 여러 이미지를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사진 하나, 해안도로 풍경 사진 하나, 남성 라이더 이미지 하나 이렇게 각각 주고 이 요소들을 합쳐서 해안도로 달리는 장면 만들어줘 라고 요청했더니 제법 그럴듯한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신기하네요. 강사분이 내 여러 사진을 조합해서 LA 다저스 모자를 쓴 콜라주 이미지를 만드는 예시도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개념이나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능력도 있었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히토류에 대해 설명하는 여성 전문가 뒤로 관련 인포그래픽 배경을 그려줘 라거나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에 대해 설명하는 역사 선생님과 그 뒤로 거북선 전투 장면을 보여줘 같은 요청으로 교육자료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그 이순신 장군 예시는 저도 기억나요. 물론 그 예시에서는 배경에 그려진 글자가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등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되긴 했죠. 아, 텍스트는 아직 좀 약하군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인체 내부 장기의 위치랑 명칭이 표시된 3D 해부도라든지 멋진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의 조경 디자인 시안,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거실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을 텍스트 설명만으로 빠르게 시각화하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예시들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미지 창작이랑 편집의 문턱이 정말 혁신적으로 낮아졌다는 거겠죠. 더 이상 막 포토샵 같은 전문 기술 배우느라 시간 쏟지 않아도 그냥 당신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설명하거나 간단한 조작만으로 바로 눈앞에 이미지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빛바랜 가족 사진 되살려서 추억을 복원하고 발표 자료나 소셜미디어에 쓸 독창적인 이미지를 그냥 뚝딱 만들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이게 진짜 이미지 창작의 민주화 아닌가 싶어요. 당신의 상상력이랑 실제 결과물 사이의 그 벽을 허무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AI 기능을 활용해서 코딩 지식이 전혀 없어도 나만의 간단한 AI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김상덕 강사님이 워크숍에서 직접 보여주셨죠. 네, 맞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안에 있는 빌드라는 기능을 쓰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얘기 나눴던 오래된 흑백 사진을 8K 초고화질 카롱 사진으로 복원하는 작업 있잖아요. 이걸 만약 자주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매번 긴 설명,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죠. 그렇죠. 귀찮죠. 그럴 때 이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나만의 미니 앱을 그냥 만들어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덕 강사님이 실제로 흑백 사진 8K 컬러 복원 앱 이걸 만들어서 사진 파일만 딱 올리면 바로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와, 나만의 앱을 만드는 거네요? 네. 이거 말고도 뭐 특정 상황에 맞는 다음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주는 AI 다음 장면 생성기라든지 아니면 인물 사진의 표정을 막 다양하게 바꿔주는 표정 생성기처럼요.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목적에 딱 맞는 AI 기능을 나만의 맞춤 도구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그냥 작업을 자동화해서 효율을 높인다, 이것 이상인 것 같아요. 당신의 아주 구체적인 필요, 또 요구 사용에 딱 맞는 AI 도구를 직접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복잡한 코딩 기술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만의 AI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 개인화된 AI 도구가 정말 일상화될 그런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다양한 AI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빅스비와 빅스비 비전부터 시작해서 당신만의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게 돕는 노트북 LM, 또 누구나 이미지 창작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나노바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AI 앱을 만드는 가능성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AI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과 점점 더 깊숙하게 통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빅스비 비전이나 나노바나나 사례에서 봤듯이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또 노트북 LM처럼 사용자가 준 정보 안에서만 작동하거나 나노바나나처럼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더욱 정교하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나노바나나의 그 일관성 확보 그리고 노트북 LM의 제공된 정보 기반 분석 이 두 가지는 AI 기술의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 강사분들은요,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단순히 혼자만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사용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시니어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공유하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강력한 시각적 AI 도구들, 나노바나나, 빅스비 비전 같은 것들, 또는 지식 조직화 AI,
노트북 LM 같은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복잡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